여러분, 코로나19가 기업들에게 버티기 하기 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장기화되잖아요. 이게 다른 것처럼 위기가 왔다가 단기적으로 팡 때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19의 감염병이 팡 때리고 나서는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쭉 깔리고 있어요. 지금 9개월째 계속 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게 해요? 매출은 그만큼 발생되지 않고 영업이익은 뚝뚝 떨어졌고 여기에 순이익은 뭐 반토막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거보다가 지금 더 떨어진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 옥죄기 법안만 하더라도 지금 어때요? 기업은요 내수보다는 지금 수출에 살을 걸고 있습니다. 살아나려고. 그러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거의 있잖아요. 1월에서 9월까지 빌린 돈이 100조에 가깝습니다. 100조에. 아마 이거 10월 달까지 하면 100조가 됐을 겁니다. 9월 말까지 기준했을 때 97조 1천억 원입니다. 97조 1천억 원. 97조 1천억 원이라는 돈은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조면 대한민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512조 3천억 원이 원래 본예산입니다. 여기에 4차례에 거쳐서 추가 경정 예산이 67조 정도 더 되고요. 본예산만 봤을 때 100조면요. 거의 20%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20%에 해당되는 돈을 기업이 빌렸다니까요. 기업이. 그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빌렸어요. 중소기업이. 73조 3천억 원입니다. 73조 3천억 원. 대기업도 적지는 않습니다. 2019년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예요. 23조 7천억보다는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많지만 대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빚으로 버티는 대기업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기업들은요. 보시면 회사채 순발행지수가 보면 13조 8천억 원입니다. 늘었죠. CP 기업어음 순발행지수도 늘었죠. 1조 9천억 원으로. 주식 발행도 늘었습니다. 5조 9천억 원으로. 지금 보면 상황상 기업은요. 어떻게 하든 돈을 끌어모으겠다. 지금은 돈을 끌어모으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는 지표입니다. 판단되는 지표. 그만큼 기업의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순이익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적자기업, 한계기업이 계속 넘쳐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계기업이 여러분 대한민국 외감 기관 중에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기업들 중에요. 거의 20%를 넘어섰어요. 결국은 기업 5곳 중에 한 곳이 넘는 기업이 한 곳이 22% 정도 되니까요. 한 곳이 넘는 기업이 지금 빛으로 버틴다. 한계기업이다. 좀비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면요.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자도 못 막는다. 그것도 1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막는 기업. 이게 좀비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좀비기업이 5천 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5천 개가.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중에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들은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있죠. 예. 한국 신용평가라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 기업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용등급 기관이 야,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를 지금 점점 바꿔요. 이게 신용등급은요. 일단 전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조정하거든요. 전망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속에 기업들 중에는요.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당장 보시면 올 하반기 산업별 신용도 전망입니다. 호텔이 부정적이에요. 호텔. 그러면 호텔 관련된 기업들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항공도 부정적입니다. 항공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부품도 부정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권은 그나마 중립적이고 여기는 뭐 그냥 간다는 이야기죠. 음식료도 중립적이고 건설도 중립적입니다. 그렇지만 호텔, 항공, 자동차 부품은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긍정적인 곳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무디스가 뭐라고 했나 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입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곳이 아무데도 없다. 한 곳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지금 처절합니다.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상반기입니다. 지금 하반기는 더 심각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부정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데가 52곳입니다. 52곳. 긍정적은 11곳밖에 되지 않아요. 11곳밖에. 그러면 52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이 이만큼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부정적 등급으로 받은 데가 많은데 점점 기업의 신용등급은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업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것은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자금 유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받기가.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CP라든가 기업어음이라든가 회사채라든가 아니면은 주식 정자라든가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채 발행을 하더라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기업어음을 발행하더라도 CP를 발행하더라도 마찬가지 이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 그나마 높아지더라도 이게 자금만 조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카지노 업체 중에 파라다이스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여기 3년 만기 1,0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0. 아무도 한 건도 매수 주문이 없었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 이거는 뭐 일단 냈으니까 얘들이 만약에 1,000억까지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개도 못한다 이러면 한국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 하면요. 정부가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에서 사줬어요. 700억 원을. 그리고 나머지 300억 원은요. 발행 주관사가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나 SK증권 이 두 곳에서 나눠 가졌습니다. 150억씩. 그나마 발행은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니까 이렇게 발행은 됐지만 결국은요. 사실 일반인들이나 혹은 기관들이 들어가서 매수 주문을 안 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죠. 결국 지금 파라다이스는요. 신용등급 강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정유, 철강까지도 기업들이 전부 다 신용등급의 어떤 무더기 강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하반기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52개라면요. 이대로 계속 가면 하반기는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반기는 한국 기업평가만 하더라도 57곳입니다. 57곳. 나이스 신용평가는 55곳이고요. 한국 신용평가는 51곳입니다. 점점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S오일이라든가 롯데 쇼핑이라든가 호텔 롯데라든가 SK 인천 석유화학이라든가 롯데 컬처웍스 이게 영화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 대한항공, 폴라리스 쉬핑 여기까지도 전부 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품사들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항공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한항공만 하더라도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273억 원이었어요. 83% 줄었어요. 83%. 아시아나는 더 줄었죠. 아시아나는 영업 손실이 났는데 2배 이상이 됩니다. 2685억. 그리고 저비용항공사는 어때요? 제주항공이 작년에 1111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 90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펑펑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시아나만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현재 B 트리플 마이너스입니다. B 트리플 마이너스. B 마이너스라는 거. 여기서 한 등급 더 내려가면요. ABS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권을 발행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자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조기 상환해야 됩니다. 조기 상환해야 돼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B 트리플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렇지만 이미 한국신용평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냈으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문제는 여러분 지금 올해도 심각하지만 내년이에요. 내년. 정책 효과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할 무렵, 각종 자구안이 다 없어질 무렵, 이때는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항공사들은요 내년 말이나 내후년까지는 절대 이게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분기 내지 3분기 더 버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넘어지면요 거기에 딸려있는 면세점, 여행사, 그 다음에 여행사에 딸려있는 해외 외국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자영업자, 식당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좀 충격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업 신용등급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강등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50곳이 또 넘게 강등이 되면 그 기업들의 어떤 경영이 순탄할까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